안녕하십니까. 부산 YMCA 시민중개실장 황재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 YMCA 시민중개실 전문위원이신 김남식 금융전문가를 모시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돈, 부채, 채무조정제도 그리고 투자에 대한 아직은 다소 낯선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 마당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초대 손님이신 김남식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식 소장님은 1997년부터 2014년까지 KB증권 부지점장이셨고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 컨설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KB증권 회사의 부지점장으로 계시다가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라고 하면은 복지기관인데요. 복지기관으로 이렇게 가시기에는 이 갭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동기가 좀 있으신가요? 좀 말씀드린다면, 이 증권회사는 굉장히 재미있는 뭡니까? 아주 역동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고객께서 자산을 맡기시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곳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 재무 상담의 큰 영역을 보면 가정 경제에,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도 있지만은 또 소비와 지출, 또 참 끄집어내기 어려운 부채, 이런 아주 다양한 방면의 상담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증권회사나 일반 기업들은 이익이 우선이다 보니까 고객의 자산,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좀 넓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 공공의 영역, 부산 같으면 부산시, 이런 기관에서 이런 공공의 재무 상담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늘 그런 고민을 해오던 차에 2013년도에 서울에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열심히 분석해서 부산에도 이런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산시하고 부산복지개발원에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고, 또 부산시에서도 조례까지 만들어서 저희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가 조금 성과가 있었던 걸로 제가 복지계 쪽의 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성과들이었는지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관심을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예. 사실은 상당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 영역에 보면 주거나 일자리, 건강이 주요 그 아젠다였는데, 사실 그 열어보면 대부분 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의 영역에 돈과 관련된 상담을 넣어보자는 거였고요. 또 금융의 영역에서도 이게 어떤 상품과 이익 중심이 아니라 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복지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영역이었고요. 그래서 센터가 2015년 5월 20일 만들어졌을 때에 법률구조공단하고 또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 패스트트랙 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비용도 무료로 했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는 기간도 굉장히 단축했는데, 저희 첫 번째 의뢰인 같은 경우는 29일 만에 파산 면책을 받으셨어요. 야, 일종의 한 라인이네요. 예.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29일 만에 받으신 그분의 연세가 한 30대 중반이셨어요. 보통 우리 젊으신 분들이 파산 면책이 안 되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이분이 파산 면책을 받고 뭘 문제냐면, 첫 번째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셨어요. 통장을 만드셨고, 또 이제 카센터에 취직을 하셨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기술학원에 등록해서 창업을 준비하셨고, 완전히 가정이 새롭게 살아난 거였죠. 예. 그게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뭐 성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 연말까지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약 700여 분의 시민,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부채 당감을 받았고요. 그 금액을 합계를 해보니까 약 한 1,400억 정도의 부채를 당감받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는 개인 회생이 좀 많았나요? 개인 파산이 좀 많았나요? 아무래도 저소득 취약계층이 좀 많으셨기 때문에 그 한 8대2 정도 파산 면책이 많으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는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가 굉장히 박수를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픈 강좌를 했을 때요. 그때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네. 사실 청년들이 청년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임대보증금을 충당했을 때는 사실 그 임대보증금을 자기 손에 이렇게 만져보지 못하고 임대인에게 바로 전달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롯이 본인들이 갚아가야 된다는 것을 물론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30년 동안 상환을 늦춰준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생돈을 갚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는 보통 이게 힘든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몇 차례 지금 청년들이 그 유명을 달리한 상황인데요. 이 지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부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조금 새롭게 정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부채라고 하는 것, 특히 신용사회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고 부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부채를 바라보는 관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은 가장 가깝게 접근해 있는 게 정서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리면 어떻게든지 갚아야 된다.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갚긴 갚는데 어떻게 갚을까에 대한 상황만 좀 달라집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실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자본주의의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 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돈이 먼저 생겼을까요? 부채가 먼저 생겼을까요? 물론 뭐 예전에 뭐 소금이나 은으로도 거래를 했으니까 거래에서 부채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부채나 채무를 개념을 할 때 보면 돈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물물교환 시대에도 그죠? 물건을 빌린 다음에 자기 다른 물건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게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채는 돈보다 먼저 우리 인류 역사와 같이 했던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를 바라보는 그리고 또 부채가 그 시대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그리고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우리 솔루션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전세 사기 대출이라는 부분들도 단순히 뭐 피해자 내지는 채무자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됐던 국가의 어떤 제도적 장치도 있지 않습니까? 임대차 보호법, 그렇죠. 예,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사회적 안전장치가 있다고 했는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일단 정부가 자금을 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또 그러면 채무자는 차인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어떤 국가와 사회적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 이 책을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부채 첫 5,000년 역사입니다. 부채의 역사가 5,000년이네요. 그렇죠.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나와 있는 책들은 그저 한 3,000년, 4,000년에 정도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그런 있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바벨론이라든지 한 3, 4천 우리 고대 근동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거기도 돈과 관련된 그리고 부채라는 내용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에 보면 그래 부채에 관련된 시대적 그다음에 사회적 분위기 그다음에 채무자도 개인이 채무자가 될 수 있지만은 금융회사나 국가도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선진국이 후진국한테 대출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기간 산업, 그죠? 철도라든지 도로를 깔면서 채권자, 채무자가 되면서, 그죠? 그런 후진국에게 어떻게 자본을 다시 원금과 이자를 받아가는 과정. 좀 심각한 약탈도 있었고요. 이전에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도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에 철도를 깔면서 그냥 깔아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우리 조선, 그다음 대한민국이 갚아가는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고요. 특히 또 우리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죠? 금융이 왔을 때 개인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졌는데 큰 금융회사나 국가들은 공적 자금을 받아서 해결된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해결에 대해서 좀 형평이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 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의 전세자기 피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그 좀 희망을 한번 바라봅니다. 네, 부채란 비단 최근에 발생한 사회적인 문제는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를 통해서 낙심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7개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함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채와 또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투자의 문제, 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1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